지금 요거는 실제 배터리 전압이 아니죠. 알터네이터의 전압이죠. 그래서 충전량을 알 수가 없었는데 63.7 이 암페어로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충전되는 양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나면 얘가 이제 0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다 충전됐다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올란도에 DAG라는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가면 스캐너라는 장비를 차에 연결해서 각종 고장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DAG는 그 스캐너의 일반인 버전,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쇼핑몰에서 보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만 하다가 지난 9월 달에 고장 진단도 가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디젤 차에는 DP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도 해보고 차박 전기 쪽에도 어쩌면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장착해 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 본네트 안에 있는 시동 배터리를 파워뱅크처럼 사용하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를 납산 배터리에서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교체를 했고, 그 인산철 시동 배터리에서 굵은 배선을 실내로 끌고 와서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와 연결을 하고, 그 인버터에 220V 전자제품들을 사용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추워진 계절에는 차량에서 취침할 때 220V 전기장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밤사이에 전기 사용량이 혹시 많으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시동을 걸어서 시동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다 된 건지 아직 덜 된 건지 충전량 확인이 애매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쓰시는 분들은 다 그 고민들 해보셨을 거예요. 시동을 30분 정도 걸고 시동을 끈 후에 볼트 게이지를 통해서 13.3V 이상, 지금 13.2V 가리키고 있네요. 보통 13.3V 이상, 13.5V 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충전이 됐구나 라고 예측만 하고 전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냥 예측일 뿐이지 자동차가 지금 충전을 더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동 걸어서 충전할 때에는 주변 상황 고려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잠깐 옮기거나 아니면 마트나 주유소 이런 곳들을 갔다 오죠.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게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시동 배터리에 쿨롱미터라는 게이지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DAG는 쿨롱미터에 비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설치도 쉽고 자동차 ECU 정보를 모니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여러 가지 내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동차 사업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고장 진단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보다 크기도 작고 설치 간단하고 사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설치법을 먼저 볼까요? 저는 핸드폰 거치대에다 그냥 이렇게 거치를 시켜놨고요. 배선은 이 아래 그냥 OBD 단자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냥 꽂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빼고 그냥 이렇게 꽂으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저는 배선을 이렇게 차 안으로 집어넣어서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이 고무 패킹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벌려서 이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려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면 그냥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종 정보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의 노예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차에만 타면 이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시동 걸자마자 숫자 확인하게 되고, 주행 중에 또 보게 되고, 시동 끄기 직전까지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DAG가 없을 때는 이 볼트 게이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항목이 늘어나서 볼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DAG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배터리 충전량 체크, 차량 고장 진단, DPF, 미션 오일 온도, 타이어 공기압, 배기 온도, 그 정도를 주력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 충전량인데, DAG가 없을 때는 볼트 게이지를 이렇게 쳐다보고서, 지금 요거는 실제 배터리 전압이 아니죠. 알터네이터의 전압이죠. 그래서 충전량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이고, 페이지가 넘어갔네. 자, 이 부분, 이게 지금 70이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63.7
63.7, 62.7 이 암페어로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뭐 배터리 지금 용량이 한 70%다. 이게 납산 배터리면은 아마 좀 신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인산철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 수치는 아마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충전되고 있는 양 64, 6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충전되는 양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나면 얘가 이제 0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자동차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다 충전됐다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자동차에서 완충이 될 수가 없죠. 14.6V로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알터네이터는 14.6을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고 전압이 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100%를 완충할 수는 없습니다. 뭐 경험상으로는 한 80에서 90% 정도 충전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충전되고 있는 숫자가 이제 0으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충전을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장 진단 기능을 가끔 눌러봐서 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발견을 해보고,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어서 크게 뭐 예방할 건 없었지만, 올란도도 이제 6년 이렇게 돼 가기 때문에 6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장 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장 진단도 지금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DPF라고 보이죠? DPF는 디젤 차량에만 있는 장치죠. 차량의 배기가스 중에 미세 매연 입자를 포집해 뒀다가 포집된 양이 꽉 차거나 포집된 양이 꽉 찰 정도로 운행거리가 됐을 때 자동차가 배기 온도를 높여서 포집된 입자를 태운다고 합니다. DPF가 작동을 하면 가급적이면 포집된 입자를 다 태울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언제 DPF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언제 끝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자동차의 소음이 조금 커진다, RPM이 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DAG에서는 DPF 게이지가 있어서 100%가 되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DPF가 작동되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작동이 끝나면 0%가 되어서 작동 끝난 후에 확인을 하고 이제 시동을 끌 수 있다는 거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DPF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DPF가 작동하고 있을 땐 시동을 좀 끄기보다는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시동을 끄면 되겠다. 그리고 RPM 1500에서 2000 정도로 이제 항속 주행을 할 때 DPF가 빨리 타고 깨끗하게 그냥 타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적당한 주행을, 적당한 속도로 그냥 항속 주행을 해주면 좀 더 차에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DPF가 터질 때 오히려 과속을 하거나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동작이 되다가 멈췄다가 뭐 그러나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는 항속 주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타라고 만들진 않았을 건데, 그래도 DPF 부속 자체가 1,200만 원대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오일입니다. 미션오일 온도가 보이시죠? 제 차량은 올란도 디젤 2.0인데 미션오일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여름철에 많이 올라가고 뭐 언덕길 올라가고 할 때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 미션 오일이 변질이 쉽게 되고 미션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쿨러라는 거를 달기도 하는데, 미션 오일 온도를 DAG로 체크를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좀 속도를 줄이고 좀 운행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미션 쿨러를 달아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기를 달아야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저 미션 오일 온도를 보면서 그냥 속도 조절을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페이지는 제가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나열을 한 거고요. 이 페이지가 3개까지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장 진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네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전체를 다 쓸 수는 없고 전체를 다 볼 수도 없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두 번째는 좀 덜 보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게 9월 달에 제가 장착을 했는데 최근에 7주 동안 차박 여행을 다녀왔는데 올란도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차를 타고 가서 아직까지는 캠핑에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못 해봤어요. 아마 캠핑에서 활용하기에는 저는 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충전량, 저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사용을 해보면서 뭐 장점은 어떤 게 또 있을지,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DAG 장착기, 약간의 사용기, 그 정도의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보TV였습니다.